공소장은 모호, 녹취록엔 사퇴 압박 정황입니다. 바로 대장동 사건인데요. 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일단 이 배임 혐의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뇌물 혐의로만 이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혐의 입증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수아 기자. 네. 이 공소장이 어떻게 좀 적시가 돼 있길래 뭐 애매하다, 물음표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? 네, 구멍이 있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. 일단 대가 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.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도계공 설립을 남욱 변호사가 돕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남욱 변호사가 도계공 설립에 어떤 도움을 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실제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3억 5천여만 원이 대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고요.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적시했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는 좀 빠졌습니다. 이 뇌물 혐의만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이 사업 허가권자로서 유 전 본부장이 배임과 뇌물수수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간의 개인적인 이 문제로 강조가 되게 됩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 뇌물 혐의조차도 심지어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.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 전 본부장 측이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한번 의심해 보겠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. 네, 지금 이수아 기자는 뇌물 혐의는 이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대가성 부분을 뒷받침할 내용이 공소장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윤영걸 대표님. 네. 이게 뭐 지금 얘기처럼 이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이 대가를 이 지불을 했다라는 이 뭐가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. 근데 일단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검찰은 대장동의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이게 흘러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그분인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는 아예 지금 빠진 상태고요. 뇌물 혐의만 있는데 뇌물 혐의도 지금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, 이러다가? 그러니까 뭐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태산이 흔들리는데 네. 쥐 한 마리 뛰어나오는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.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데 지금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어서 수사할 의지를 거의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보통 때 구속 기소할 때 혐의에다가 그 기소할 때는 다시 그 혐의를 보강해서 더 확충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기소할 때 오히려 있던 거를 다 뺐어요.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맨 먼저 뺀 게 이제 배임 혐의를 뺀 거죠. 그 수천억에 달하는 배임 혐의를 처음에 구속할 때 넣었다가 그걸 쓱 뺀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그 물증, 그 뇌물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뭐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한테 3억을 받았다고 했다가 그걸 네. 또 싹 빼고 이번에는 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5,200 받았다. 이걸로 바꾸고 또 김만배 대장동에서 받은 거 그 5억 뇌물도 또 삭제하고 네. 또 700억 원 뇌물도 또 삭제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앞뒤가 다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장실도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압수수색도 늦게 그렇죠. 휴대폰도 제대로 확보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색 맞추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. 이 그분도 자꾸 유동규라고 몰아가는데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얘기할 때는 김만배가 유동규 보고 그분이라고는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. 맞아요. 그럼 또 귀국에서는 지금 그분이 유동규라고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수사가 남욱 변호사 다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선에서 자르려고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저는 어느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 없으니 이거 특검 안 가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아, 네. 지금 이 윤영걸 대표께서는 어쨌거나 이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특검을 가야 된다. 이 검찰 수사 의지가 좀 의심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이 공소장, 이 김현 기자, 이 공소장 안에서도 이 분명히 또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검찰이 대장동이 이미 사업 설계 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정이 돼 있었다 때문에 민간에서 리스크를 떠안은 게 아니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면서요. 네, 이 공소장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검찰은 이 공소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
대장동 공소장에 대장동 부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다.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. 이게 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요.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죠.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온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어놓은 겁니다. 이재명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 기대 수익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반대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, 검찰 수사가 중간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검찰은 이미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도시개발공사 측이 막대한 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좀 남겨놓으면서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사실 이번 대장동 사건 수사가 좀 본격화가 된 거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결정타였는데 이번에 새 녹취록이 등장을 했습니다. 유호정 기자,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그동안 성남도시개발의 초대 사장 황무성 씨가 외압에 견디지 못해서 이 초대 사장직을 임기를 남긴 채로 사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사퇴 압박을 받는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가 된 겁니다. 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.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공사 사장을 하급자인 본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. 또 하나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바로 2월 6일인데요. 2월 6일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고요. 또 화천대유의 설립 당일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 전에 이 사장직을 공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 녹취록에는 정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측근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도 추가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. 네, 지금 유호정 기자가 이 녹취록의 새로운 등장에서 짧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 부분 제가 내일 좀 더 깊게 다뤄보고요. 저희가 이 국내외 탈북민 100여 명을 만나서 8개월 동안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. 저희가 이 내용 내일 이 MBN 종합뉴스에서 전해드리니까요.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기 단독 입수한 영상도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.